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HTML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얘는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자동 완성을 해줘요. 아까 우리는 메모장에서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자동 완성을 해주는데요. 엔터 키 치고요. 그 다음에 탭키를 누르는데요.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 스페이스를요, 2 정도로 줄게요. 그래서 이 탭키 누를 때마다 2픽셀 이렇게 넘어가게 이렇게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헤드를 좀 치고요. 자, 이렇게 상당히 귀찮죠? 이렇게 치기가 좀 귀찮아요. 그래서 몇 가지 기능을 좀 확장을 시킬 건데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요, 얘가 이제 실시간 미리 보기고요, 얘가.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확장 기능 관리자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좀 확장 기능을 좀 할게요. 예, 클릭하시고요. 이 검색에다가 뭐라고 치시냐면요, 이 세 가지를 다 일단 같이 하나씩 깔아볼게요. emet이라는 게 있습니다. emet-라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emet 이렇게 치면은요, 이렇게 emet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시죠? 나오시죠? 예, 나오시죠? 박경훈님 나오시죠? 예. 남자분들도 리액션 해주세요. 그러면요, 이 밑에 설치가 있어요. 네, 설치 클릭하시고요. 닫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HTML 힌트라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얘를 하나, 코드가 잘못됐을 때 에러를 내주는 건데요. 여기다가 HTML 힌트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 그럼 이렇게 HTML 힌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설치 하나 시켜주시고요. 자, 그러면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커스텀 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얘도 하나 더 해줄게요. 그래서 커스텀 워크. 그럼 커스텀 워크라고 나오는 얘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치해 주시고요. 그냥 세이브 해주세요. 이렇게 세이브 해주시고요. 자, 닫기 하십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제부터는 단축 기능을 좀 많이 쓸게요. 에밋 기능이요, 이런 게 치기 귀찮아서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요. 얘를 다 이렇게 지우시고요. 딜리트 하시고요. Shift 1 하겠습니다. 그럼 느낌표가 나올 거예요. 탭합니다. 그럼 자기가 이렇게 자동으로 알아서요, 이 코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딱 만들어 줍니다. 다시 한번 지우시고요. Shift 탭 이렇게 하시고요. Shift 1 하시고요. 그러면 느낌표가 나와요. 그때 탭키 있어요. Q 옆에 있는 1 밑에 있는 탭키 있어요. 그 탭키 누르시면 이렇게 다 만들어지고요. 컨트롤 S 해볼까요? 그럼 밑에 이제 에러도 없어져요.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맨 앞에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가 되어 있어요. 자, 얘부터 좀 볼게요. 얘는요, 꺽쇠 열고 느낌표를 했습니다. 덕 타입은 HTML 그리고 땄어요. 그리고 얘는 불행하게도 뭐가 없냐면요,
이렇게 닫는 게 없어요. 이렇게 닫아주지 않아도요, 얘는 이렇게 실행이 돼요. 이렇게 HTML은요, 시작 태그가 있으면 반드시 끝 태그가 HTML이 있으면 반드시 슬래시 HTML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끝 태그가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끝 태그가 없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 알게 되겠지만요. 이렇게 일단 요 얘가 하나 나왔습니다. 얘는 끝 태그가 필요 없어요. 얘는 뭔 뜻이냐면요, 이 문서는 HTML5 문서라는 뜻이에요. HTML4 같으면 여기에 무슨 복잡한 말이 나와요. 근데 HTML5는요, 딱 이렇게 덕 타입은 HTML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HTML5 문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HTML하고 뒤에 랭귀지는 EL 있는데 관계없고요. 뭐 코어 해서도 관계없고 EL 관계없고요. 헤드부에 보면 또 하나 얘가 이렇게 나와요. 얘도 메타 하시고요. 여기에 슬래시 메타라고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런데 에러 없이 잘 됩니다. 얘도 뭐가 없냐면요, 종료 태그가 없는 태그예요. 얘는 지금부터 하는 문서는요, UTF-8 그래가지고요, 한글을 모든 언어를요 16비트 처리하는데, 이렇게 UTF-8로 요새는 다 이제 이렇게 중국어 때문에 더 UTF-8로 한다 그래요. 중국어 워낙 많아가지고. 그리고 타이틀에서는요 이렇게 쓰시고요. 이제 요 바디에다가 한마디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반가워 HTML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컨트롤 S 하시고요. 뭐 타이틀은 그냥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컨트롤 S 하시고요. 요 밑에 보면은 이렇게 실시간 미리 보기 있어요. 얘를 클릭하시면은요, 모시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요 타이틀 부분이 이렇게 그대로 써지고요. 그 다음에 반가워 HTML 이렇게 문장이 써지고 이렇게 써지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오셨으면은요,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실제 마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크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태그를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 이런 말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H1 하시고요. 탭키 하시고요. 뭐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 코리아라고 칠게요. 엔터키 치시고요. P 하시고요. 탭 하시고요. 한글로 할게요. 여러분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시를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진달래꽃 이렇게 하시고요. 나보기가 역겨워. 여기까지 한 줄로 칠까요?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가시는 뭐 걸음걸음 맞나 모르겠네요. 노인 그곳을 사뿐히 지려밟고 리을 비 맞나요?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뭐 이런 시가 하나 있다 그러죠. 진달래꽃인데요. 우리 박경호님 이 시 아나요? 아젠데 그러면
아재라고 아재. 아재라고. 요즘 고등학생들은요 이 시 몰라요. 교과서에도 안 나와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암기하고 그랬었는데,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를 만나가 여자친구한테 편지 썼는데 너무 이 시가 좋아가지고 그 시를 이 시를 보내다가 전리를 당한 애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 잊어먹지 않습니다. 컨트라스트 하시고요. 얘를 한번 미리 보기 한번 해볼게요. 자, 미리 보기 해보시면은요. 일단 얘가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우리가 H1 태그를 썼는데요. H1 태그를 썼는데 H1 태그는요. 글씨를 크게 쓰란 얘기예요. 글씨가 이제 H1 태그는 글씨를 크게 써서 얘는 뭘 얘기하냐면요. 제1 제목을 얘기합니다. 제목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 태그를 쓰면은요. 여기 요 사이가 요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죠. 얘가 이렇게 떨어져 있죠. 얘가 H1 태그가요. 요만큼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P 태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밑에 어떤 글씨를 써보면은요. 여기 하나 더 써볼까요? 여기다가 P 태그 하나 하시고요. 탭하시고요. 김소월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그리고 미리 보기 한 거를 보시면은요. 요렇게 요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 떨어지는데 요걸 뭐라 그러냐면요. 단락이라 그래요. 얘를 P 태그는 단락 태그예요. 우리가 왜 어떤 글을 쭉 치다가 엔터 키를 치면은 하나의 단락이 끊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인데 한 줄을 더 띈 거예요. 우리가 뭐 시에서 이렇게 한 년 나타날 때 이렇게 그 띄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렇게 떨어지는 것, 요런 거를 이제 단락이라 그러죠. 여기서 이렇게 된 거를 이 단락이 되면은요 이렇게 한 줄이 이렇게 떨어져요. 얘는요. 피텍은 이렇게 한 줄이 떨어지는데요. 문제가 이제 뭐냐면 요 위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엔터 키를 밑으로 내리고 딱 했는데 얘가 이렇게 된 거예요. 뭔가 이게 이제 HTML은 엔터 키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HTML은요 엔터 키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쫙 써집니다. 그러면 쫙 써지면 또 이렇게 쓰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뭘 하냐면요. 또 얘를 밑으로 내려라 하는 태그가 있어요. 얘가 BR이라고 하는 태그입니다. 얘를 이렇게 해보시면은요. 여러분은 모니터가 뭐 저도 마찬가지고 모니터가요. 이렇게 놓고 보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BR 태그 하는 순간요. 얘가 이렇게 밑으로 딱 내려가요. 그럼 BR 태그는 줄바꿈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P 태그는 단락입니다. 한 줄이 떨어져요. 근데 BR 태그는요 그냥 캐리지 리턴 그래가지고요 밑으로 한 줄만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나보기 하실 때는 여기다가도 역시 BR 하시고 탭 하시면은요 가고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곳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BR 태그 하시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오리오리다 보내 들이오리다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한 줄이 또 떨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요 BR 태그 하나 더 쓰는 거예요. 그래야 얘가 이렇게 한 줄 밑으로 간 다음에 또 한 줄 하면 이렇게 한 칸이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갑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H1 태그는 큰 글씨, 큰 제목을 나타낼 때, 가장 큰 제목을 나타낼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P 태그는 어떤 단락을 나타낼 때 써요. 이렇게 단락을 나타낼 때 쓰고요. 그 다음에 쭉 쓰다가 얘를 내리고 싶으면 이렇게 이제 BR이라는 태그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얘도 태그입니다. H1. 자, 글씨를 제1 제목 큰 글씨를 써라. 끝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P 태그도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습니다. 근데 BR은 역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요렇게고요. 얘는 슬래시 BR이 없어요. 얘도 역시 무슨 태그냐면요. 끝이 없는 태그예요. 이런 게 몇 가지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몇 가지가 있으니까 꼭 기억해 놓으세요. BR은 BR 다음에 슬래시가 안 나와도 되는구나. 또 그런 태그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거를요. 암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요.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터득이 돼요. 그러니까 구태여 이렇게 암기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봐서 H1 태그, P 태그 뭐 이렇게 한번 했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 P 태그 밑에다가요. HR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탭하시면은요. 이렇게 선 하나 걸 수 있어요. 이렇게 HR이라고 하는 태그는요. 이렇게 한 줄을 걸어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게 H1 태그입니다. 뭐 이런 태그가 이제 수없이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요.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태그가 있냐면요. 얘를요, 요렇게 드래그 할게요. 컨트롤 C 하시고요. 내려오셔서요. PR이라고 하는 태그가 있습니다. PR이 하시고요. 탭키 해볼게요. 자, 여기다 컨트롤 V 하시고요. 자, 얘 지우시고요. 얘도 지우시고요. 얘도 지우시고요. 얘도 지우시고요. 이 PRE 태그라고 하는 거는요. 요 안에 내용을 웹브라우저에 그대로 뿌려주라는 뜻이에요. PRE 그러면요. 어떤 뭐 BR이나 어떤 뭐 이런 다른 어떤 조작 없이요. 바로 내가 보이는 것을 다 그냥 그대로 이렇게 보여지게 뭐 이렇게 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이렇게 할 때 이제 PRE 태그를 씁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많이 쓰진 않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컨트롤 S 하시고요. 여기서 컨트롤 S 하는 겁니다. 컨트롤 S 하시고요. 파일에서요. 그리고 얘는 닫을게요. 미리보기는 닫고요. 파일에서 오른쪽 마우스 하시고요. 파일 만들기 하나 더 할게요. A0 2.html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Shift 1 하시고요. 탭키에서 이렇게 컨트롤 S까지 이렇게 놓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태그를 한번 좀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H1 태그 있었는데요. 탭키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아까처럼 코리아라고 칠게요. 자, 컨트롤 S 하시고요. 자, 실시간 미리 보기를 클릭하십니다. 자, 그러면은요. 얘가 어떻게 뜨냐면요. 요렇게 떠요. 자, 요렇게 뜨는데요. 얘를 조금 이렇게 좀 약간 좀 넓게 놓고 쓸게요. 넓게 놓고요. 이 상태에서요. F12를 클릭해 봅니다. 펑션키 F10이에요. 맨 위에 있는 F10 펑션키 F12가 있습니다. F12를 클릭하면은요. 요런 게 나옵니다. 자, 이런 게 나오는데 얘를 뭐라 그러냐면요. 개발자 도구라고 합니다. 개발자 도구라 그래서요. 내가 이쪽에서 나오는 모든 태그를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얘가 어떻게 처리되는가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 여기서 보는데요. 콘솔로 보는데요. 그 다음에 뭐 소스 다 볼 수 있고요. 일단 엘리멘트를 갈게요. 엘리멘트에 가서요.
요 박스 여기 가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약간 좀 올려줄게요. 이렇게요. 지금 H1, 여기 우리가 쓴 게 여기 H1이거든요. 얘 한번 클릭해 보실까요? 얘를 클릭하시면은요, 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쪽을 좀 봐줄게요. 요쪽에 보시면은요, 디스플레이는 블럭, 뭐 폰트 사이즈는 EEM,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은요, 그림 보면은 마진이 얼마가 있냐면요, 21.440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뭔 뜻이냐면은요, 지금 얘는요, 지금 여기다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보실 텐데요. 요 위에 이 여백이 21.440이고요. 이 밑에 여백도 22.44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H1 태그는요, 내 글씨가 일단 EM이고요. 조금 말씀드리고 EM이고, 얘 위에 공백, 밑에 공백이 있다는 뜻이에요. 얘는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HTML로 가볼게요. 메뉴 HTML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메뉴 여기 HTML 줄을 클릭해 보시면은요, 잘 안 되시면 옆에 좀 물어보세요. 잘 되시고 있는가 봐요 지금요. 이렇게 되면요, 여기 보면은 컬러라고 되어 있어. 요렇게 되어 있는 게 전부 다 이제 CSS인데요. 얘가 이제 CSS, 이 컬러가요, RGB 000이 뭐냐면 까만색이에요. 그 글씨, 이 컬러는 글씨색을 얘기하는데요. 글씨색이 까맣다는 뜻이고요. 까맣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요, 요 밑에 요 옆에 보면은 쇼 올이라고 있어요. 쇼 올을 클릭해 볼게요. 쇼 올을 클릭하고요, 밑으로 쭉 한번 내려볼게요. 쭉 내려보시면은요, 이 밑에 있는 거는 뭐냐면 희귀무늬하는 색깔은요, 디폴트로 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잡혀 있는 건데 쭉 내려가서요, 이렇게 CSS가 많습니다. 폰트 사이즈라고 있는 거예요. FONT 폰트 사이즈라고 있어요. 이렇게 폰트 사이즈라고 있습니다. 여기 HTML에다가 여기다 마우스를 클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쇼 올을 보시면은요, 요 밑에 이렇게 폰트 사이즈가 얼마라고 되어 있죠? 16픽셀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웹문서는요, 기본 글씨체가 얼마냐면 16픽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요, 엔터키 치시고요, P 태그 하시고요, ABC 한 칸 띄고요, DF 뭐 이렇게 컨트롤 S 해볼게요. 자, 보시고요. 이렇게 P 태그에 가볼게요. P 태그에 가면은요, P 태그에 가면 얘는요, 또 위 여백 밑에 여백이 이렇게 있어요. 얘는 위 여백이 16이고요, 밑에도 16이래요. 여기는 옆에는 없어. 이렇게 레프트 라이트는 없고요. 여기를 톱이라고, 여기를 바텀이라고 하는데, 톱하고 밑에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만큼 단락을 띄면서 공간을 가지는 거예요. 얘가요, 이렇게 가지고요. 여기 보면 아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EM이라고, 여기는 1EM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 EM이 뭔 뜻이냐면요, 얘의 부모, 얘의 부모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얘나
얘의 부모는 누구냐면요, 바디예요. 요 H1이나 H1 또는 P 태그 얘 둘은요, 누구한테 속해 있냐면 요 바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또 바디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죠? 헤드에 속해 있나요? HTML에 속해 있나요? HTML에 속해 있죠. 바디는 또 HTML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H1의 부모는 바디, H1의 부모의 부모 할아버지는 HTML. 이렇게 이런 구조를 가져요. 이 웹은요, 그걸 이제 돔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이런 구조를 가져요. 이런 구조를 가져서 얘의 부모는 바디, 또 얘의 부모는 헤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EM이요. 뭔 뜻이냐면요. 지금 바디로 한번 가볼게요. 자, HTML 아까 하실 때 사이즈가 16이었죠. 자, 바디를 한번 가볼게요. 바디로 가니까요. 이번엔 또 뭐가 있냐면 위, 아래, 바디에는요. 위 8픽셀, 옆에 8픽셀, 밑에 8픽셀, 옆에 8픽셀인데 얘는 8픽셀보다 크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얘하고 얘가 이렇게 떨어져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아, 얘는 요 바디에 자체적으로 얘가 뭘 가지고 있냐면 이런 이걸 이제 마진이라고 하는데 이런 공백을 얘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홈페이지가 뜨면은요 이렇게 맨 위에 딱 붙지 않고요 이렇게 공백이 생겨요. 이렇게 공백이 생깁니다. 바디에 놓고요 쭉 내려가서요 폰트 사이즈를 보시면 얘도 역시 뭐라고 되냐면 16픽셀로 되어 있어요. P는 아까 뭘로 되어 있었죠? P는 1EM으로 되어 있었죠. 그죠? 그쵸? 그러니까 요 P를 클릭하면은요 얘는 1EM으로 되어 있어요. 얘는요 요거의 부모가 바디라 그랬죠. 요 바디의 1M은 1EM 그러면 얘도 역시 뭐라냐면 16픽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글자의 단위를요 EM 단위를 쓸 때 부모 요소에 내가 얼마냐 이걸 나타내는 게 EM이에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걸 안 쓰고요. 뭘 쓰냐면 이런 거를 써요. 실무에서는 어떻게 쓰냐면요. 이 P를 어떻게 쓰냐면 REM 단위를 써요. 그래서 여기서요. 폰트 크기에서 EM 단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REM 단위가 있는데 얘는 부모 기준이고요. 얘는 HTML 기준이에요. 자, 이걸 루트 EM이라고 하고요. 얘는 그냥 EM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부모 기준이고요. 얘는 HTML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HTML 지금 얼마로 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 16픽셀로 되어 있잖아요. 그 얘는 기준이 16픽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REM 그러면은요. 그러면 2 곱하기 뭐 하면 되죠? 16 이렇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얘는 32픽셀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합니다. 부모가 여러 명일 때 부모 크기가 다 틀려요. 그러면 EM 단위라면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글자 크기 단위가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EM을 안 쓰고요. 실무에서는 다 REM을 씁니다. 이제 우리가 쓸 때도 앞으로는 REM을 쓸 거예요. 또 EM을 쓸 때도 있지만 우리는 대신 대로 REM을 쓸 거예요. 이 글자 크기를 이 REM으로 바꿔볼게요.
이 글자 크기를 바꾸려면요 여기서는 되지 않아요. 뭘 써야 되냐면요 이제부터 CSS를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타이틀에서 엔터키 치시고요. 타이틀 엔터키 치시고요. CSS 쓰시려면 여기다가 이렇게 스타일하고 쳐주셔야 돼요. 하고 탭 하시면은요 이렇게 스타일 슬래시 스타일 나올 거예요. 엔터키 치시고요. 우리가 누구를 얘네들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P에 속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줍니다. P의 태그에 P 태그에 있는 스타일을 내가 쓰려 그래요. 나는 그럼 스타일을 쓰겠다 그러면 이렇게 중괄을 해줍니다. 자, 나는 P 태그에 내가 어떤 스타일을 쓰겠다 그러면 중괄을 써주시고요. 엔터키 쳐주시고요. 글자의 크기를요. 폰트 사이즈라 그랬어요. 이렇게 쳐줍니다. 폰트 사이즈는요. 이렇게 CSS에서는 이렇게 쌍점으로 쳐요. 폰트 사이즈를요. EREM 그랬어요. 그럼 얘는 몇 픽셀이 될까요? 30픽셀의 배가 루트의 배가 되는 거죠. 루트가 HTML 16픽셀이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요. 30픽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한 거 보면은요. 얘가 이렇게 30픽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갑니다. 또 여기서 한번 엔터키 치시고요. 얘의 글씨를 나는 빨갛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글자의 색상을 나타내주는 것은 컬러라 그럽니다. 이 컬러를요. 나는 색상을 나타내줄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쓰는 말로 할게요. 레드 이렇게 줄게요. 그리고 칠해보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빨간 글씨로 얘가 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이렇게 여기는 태그를 나열하고, 요 태그를 나열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마크업 한다랬습니다. 마크업을 하고, 얘를 꾸며주는 거는 요 스타일에서 하는구나. 하는데 스타일에서 어떻게 꾸며주냐면 지금 얘가 P 태그예요. 그래서 이 P 태그에 관해서는요, 폰트 사이즈를 나는 얼마를 주고 싶은데 한 30픽셀 주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 32라고 써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얘는 요 루트에 여기가 16픽셀이니까 여기에 비해서 여기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얘를 더 작게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0.5 rem 그러면 몇 픽셀이 될까요? 몇 픽셀이 될까요? 8픽셀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8픽셀이 되겠죠. 그래서 글씨가 상당히 이렇게 작게 나오게, 얘가 8픽셀 글씨예요. 이렇게 작게 나오겠죠. 이렇게.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